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의정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구광역시 제313회 정례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및 시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재개정조례 규칙안 27건, 동의안 16건, 계획안 4건, 의견 제시 2건, 결과보고서 채택 6건 등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하루 동안 제313회 정례회를 열고 민생을 살폈습니다. 11월 6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했고, 이어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을 감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했습니다. 11월 2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종필 의원, 허시영 의원, 조경구 의원, 전경원 의원, 김재용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으며 202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12월 12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우근 의원, 이재숙 의원, 이태손 의원, 정일균 의원, 육정미 의원, 황순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12월 16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며 제31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인간과 공공, 시민이 함께 허신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회의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국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분양 주택 문제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송 모습,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북부 출신 김재웅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길어지는 경제 불안 속에 심각한 타이밍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학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교와 가정 연계 프로그램 마련과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확충이 전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입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디지털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이 재결을 28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에 비해 이번 제313회 정례회에서는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재개정조례 규칙안 27건, 동의안 16건, 계획안 4건, 의견 제시 2건, 결과보고서 채택 6건 등의 안건을 살폈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들을 만나봅시다. 운영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교 의례 목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 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한 대구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세 번째로 대구시가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되어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체육회와 시장애인 체육회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진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관광객의 체류기간 증가와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미래산업 육성 목적으로 위탁 운영 중인 미래혁신성장실 소관기업 지원시설의 이용료 부과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대구광역시 기업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엑스코, 4개 공공기관에서 대행하는 7개 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6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3년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해 재위탁하고자 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수질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시 교육청소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등 사회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장의 교육감이 포함됨에 따라 연구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용역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1조 3,008억 원과 대구시 교육청 4조 2,399억 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 추경 예산안에서 2월 규모 증가를 재정 운용 측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으며 대구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입 부족분 충당과 기금 관리의 철저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예산안에 대해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엑스코를 방문해 사업계획 전반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엑스코 제2 전시장이 건립 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과
준공 후 1년 내 증축 계획 제출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대구시 의회 의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에도 대구시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구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대구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정례회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